안녕하십니까. 내 눈에 꼽히다 난초 꼽히다 안과 대표원장 최원장입니다. 상쾌하게 맞이하는 아침인데 눈이 묵직해서 불쾌하진 않으십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진 않으세요? 눈곱이 없는데 눈에 눈곱이 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이런 증상들은 눈꺼풀염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인데요. 오늘은 눈꺼풀염증, 즉 안검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약물치료, 최신 RPL 치료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눈꺼풀 염증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의 눈꺼풀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벌려서 눈꺼풀을 보면 겉에서 보는 우리 눈꺼풀과는 사뭇 다릅니다. 눈꺼풀 안쪽을 보면 하얀 줄이 있습니다. 이 하얀 줄이 눈꺼풀 표면을 따라서 끝이 나지요. 이게 마이봄샘이라는 눈꺼풀에 있는 피지선입니다. 우리 얼굴에 여드름을 만드는 피지선이 있듯이 우리 눈꺼풀에도 그와 비슷한 피지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바깥쪽에는 여성분들이 아이라인을 그리는 속눈썹이 있습니다. 모든 구조물들은 각자 기능이 있습니다. 눈꺼풀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눈을 마르지 않게 해주고요. 속눈썹은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것들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눈물은 아주 맑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지방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것인데요. 지방은 눈물의 가장 바깥층을 코팅합니다. 안쪽의 수분과 바깥쪽의 공기가 접촉하지 않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눈꺼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마이봄샘 입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져서 막히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지방도 점점 굳어져서 배출이 되지 않게 되죠. 그 속에 배출이 되지 않고 고여 있으면 주변에 염증을 만들게 되고,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눈꺼풀의 손상도 가져오게 됩니다. 더불어 눈물에 지방 성분이 적어지면서 눈이 건조하게 되고, 건조하게 되면 충혈이 자주 오면서 눈에 상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모낭충이나 세균 감염,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눈꺼풀 염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불편감이 심하게 느껴진다든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가려움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래가 눈에 낀 것처럼 찝찝하고 이물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하게 다래끼가 자주 생긴다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서 안검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꺼풀 염증은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염증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고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40, 50대 이상 분들이세요. 20, 30대 분들은 눈꺼풀 염증이 40, 50대보다 그렇게 심한 경우는 드물고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눈물의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불편감을 크게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의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상으로는 충혈이 자주 된다든지 다래끼가 자주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꺼풀 염증의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염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조증이 심한 경우는 건조증에 대한 인공누액이나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약물 치료로는 눈꺼풀 염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 치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리치료로 우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구 온찜질인데요. 온찜질을 해주면 말봄샘 내에 있는 굳어진 지방을 녹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염증 물질들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찜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온찜질은 하루에 2-3번 정도 하면서 한 번 할 때 10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월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타월을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눈에 대고 온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물이 빨리 식어서 온도 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양말을 이용해서 양말 안대를 만드는 것인데요. 양말에 팥을 넣어서 양말 안대를 만들고요. 전자레인지에 2-30초간 돌려서 온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양말 안대는 밴드가 없어서 사용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양말과 팥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것과 온도 유지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온찜질용 안대입니다. 밴드가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요. 온도 유지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40대이다 보니 눈꺼풀 염증이 꽤 있는데요. 이런 안대로 온찜질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대로 온찜질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레인지에 딱 2-30초 정도 돌리는 것입니다.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안대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데 2-30초를 2분으로 착각해서 돌리시다가 안대가 타버려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종종 뵙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딱 2-30초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2-30초입니다. 두 번째, 2-30초 정도 돌려서 사용한 후 조금 식으면 한 번 더 2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더 따뜻해서 눈을 조금 더 시원하게 온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도는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온찜질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제가 좀 더 따뜻하게 할 것을 권유드렸더니 그 이후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봄샘에 있는 피지가 좀 더 잘 녹기 때문이겠죠. 최근에는 좀 더 효과적인 치료로 IPL 치료가 있는데요. IPL은 아마 피부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IPL이 눈꺼풀 염증에 효과가 있어서 최근 안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IPL은 아주 강한 빛을 눈꺼풀에 쬐어주어서 말봄샘 주변의 온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굳어져 있던 지방이 녹아내리게 되겠죠. 녹아내린 지방이 잘 배출되고 염증이 줄어들어서 눈꺼풀 염증이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됩니다. 지금까지 난초꽃피나 안과 최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는 IPL 시술과 IPL 치료 후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